이 내 얼굴에 있는 이 갈색 얼룩이 기미인지 죽은 개인지 아니면 그냥 잡티인지 굉장히 헷갈리시죠? 레이저로 색소를 없애더라도 새로운 색소가 올라와 금방 재발을 하게 됩니다. 전통 한의학과 첨단 과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한의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공간, 메디컬 블룸 한의원 이광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죠. 바로 얼굴의 색소 질환의 구분과 치료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얼굴에 있는 이 갈색 얼룩이 기미인지 죽은 개인지 아니면 그냥 잡티인지 굉장히 헷갈리시죠? 셋 다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각 색소 질환의 원인도 다르고 치료 접근도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이제 봄이 되면서 점차 낮 시간도 길어지고 태양의 일중 고도도 높아지면서 점점 자외선이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봄부터는 각종 색소 질환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기미, 죽은 깨, 잡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개선하는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기미입니다. 기미는 단순히 멜라닌 색소가 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멜라닌 색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넓게 퍼진다. 둘째, 경계가 흐리다. 셋째, 양쪽 광대에 대칭적으로 잘 생긴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광대뼈 주변이 뿌옇게 얼룩처럼 퍼져 있는 경우 대부분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미는 단순히 색소가 생긴 게 아니라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이 된 것이 원인인데요. 이렇게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것은 자외선,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시거나 피임약을 복용하시거나 갱년기 때 특히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수면 부족이나 만성 피로에 의해서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기미는 단순 색소 질환이라기보다는 몸의 밸런스가 흔들렸다 라는 신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표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 진피층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까다롭고 섣불리 잘못 자극하면 오히려 더 진해질 위험도 큽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아주 세심한 관리와 생활습관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은 깨입니다. 죽은 깨는 기미와 완전히 다른데요. 죽은 깨는 크기가 작고 동그랗고 경계가 선명한 특징이 있으면서 피부 전체에 깨알처럼 흩어져 있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고 여름에 진해졌다가 겨울에 조금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죽은 깨는 다른 요인보다는 유전적 영향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멜라닌을 잘 만드는 체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다행인 점은 죽은 깨는 색소가 표피 쪽에 얕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레이저 등 치료와 관리에 반응이 좋고 개선이 잘 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잡티. 사실은 잡티는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기미도 아니고 죽은 깨도 아니고 검버섯도 아닌 그냥 눈에 보이는 색소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드름 자국, 자외선 색소 침착, 얕은 흑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잡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잡티 치료라고 말할 때는 이게 기미인지 죽은 깨인지 염증 후 색소 침착인지에 따라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각종 색소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레이저 치료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 토닝 레이저는 이미 올라온 멜라닌 색소를 깨트려주기 때문에 기존의 색소 질환이 빠르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없애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색소는 잘 없애주는데 곧 새로 올라올 색소를 막아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즉, 멜라닌이 계속 만들어지는 피부 상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레이저로 색소를 없애더라도 새로운 색소가 올라와 금방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멜라닌 색소가 왜 계속 만들어질까요?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염증이 반복되거나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등등 몸과 피부의 컨디션에 저하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레이저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더라도 새로운 멜라닌 색소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색소 질환은 레이저 치료로 시작하지만 레이저 치료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색소 질환의 재발을 줄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둘째,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얇고 예민하면 자외선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자극에 의해 피부 염증이 반복되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생성되는데요. 그래서 진피 환경을 안정시키고 항염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이저로 겉면의 색소만 빼는 것이 아니라 피부 컨디션 자체를 바꾼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킨 부스터 시술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적절한 수면, 자외선 차단 관리, 적절한 음주,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미는 넓고 흐리고 대칭적입니다. 호르몬과 스트레스 영향이 큽니다. 둘째, 주근깨는 작고 선명하고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유전 영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잡티는 여러 색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색소 질환은 레이저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재발을 줄이려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피부는 건강한 피부입니다. 이런 색소 질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색을 빼는 치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피부가 왜 반복해서 색을 만들어내는지 한 번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블룸 이광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